언제로? 몸이 가볍고 아프지 않아도 그때로? 최근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비만 유병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만이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비만 치료 가운데에서도 요즘 큰 이슈인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알아보자. 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3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단순히 외적인 콤플렉스뿐만이 아니라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같은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A to Z 시간에는 이 비만 대사 수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의료원 위장관외과 류승환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 몸에 과도하게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칭하게 되나요? 또 더불어서 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때문에 이 현대인들의 비만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몸에 지방이 과량으로 축적되어서 체중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가 남게 되면 그것이 결국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축적된 지방들에 인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의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체중이겠죠. 체중이 얼마냐 그것이 있겠고, 그다음은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로서 우리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은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체질량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BMI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측정을 함으로써 키하고 체중하고를 상관을 해서 측정을 해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160cm고 90kg다. 그러면 여성의 160cm를 1.6m로 해서 키를 밑에 이제 1.6을 두 번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환자분에 있어서의 BMI는 35.16이 될 것이고, 남성에 있어서는 172에 110이라면은 마찬가지로 37. 되겠습니다. 이런 BMI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바로 입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BMI가 나타나는 체질량 지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그리고 고도 비만이라는 것은 30 이상, 초고도 비만이라는 것은 35 이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분에 있어서는 둘 다 35가 넘기 때문에 두 분 다 초고도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비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 이건 2017년도에 건강 백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2016년도의 비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비만이 전체 성인에 있어서 한 33%가 비만으로 이제 해당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초고도 비만은 0.4%.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 물론 남성에 있어서는 BMI가 높은 비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성은 그에 비해서 좀 작은 그것도 있지만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있어서는 근육질의 차이에 있어서 남성이 조금 체질량 지수가 조금 더 BMI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여성에 있어서 초고도 비만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증가대가 나타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체 비만 인구도 증가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소아 청소년에 있어서 특히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 비만 현황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비만을 단순히 외관상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병이 아니라 식욕을 얻지 못하는 개인의 어떤 의지력 문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만은 단순히 어떤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각한 질병이면서 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만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말씀드리면은 체내에 지방이 많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 내에 지방이 축적돼서 고혈압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당뇨병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비만 환자들은 또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눌림으로써 잠을 자실 때 취침 중에도 환자의 무호흡, 그러니까 호흡을 하다가 끊기는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과다한 무게로 인해서 관절염 그리고 지질 혈증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비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당뇨병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만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 환자보다 한 2.5배, 우리가 그냥 흡연에 의한 것은 우리 한 1.2, 3배로 본다라면 상당히 당뇨병의 발생도 더 높을 것이고 고혈압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의 환자에 있어서는 다른 환자들보다 다른 질환들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만으로는 단순히 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살만 찐다, 그냥 그렇다라고만 보겠지만은 이것들이 점점 더 진행이 되게 됨으로써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장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암을 더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만은 고도 비만이 되게 되면 개인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아주 무서운 질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비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지 유전적 요인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 이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인데 요즘 시중에 보면 또 다이어트 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비만의 치료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식이요법, 다이어트가 상당히 좋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비만의 원인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운동요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약물요법이 하나의 주된 치료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뭔가 하면 비만을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식이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 결국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든지 과잉의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간헐적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 가지고 식이 조절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처방, 체육관에 가서 자기가 운동을 한다든지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해서 운동 처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행동 변화로서도 생활 습관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체중 감량은 3에서 한 5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직 체중 감량을 하다가 실패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체중이 낮게 되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 약, 그것의 장점은 뭐냐면 식욕을 억제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을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욕만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지조차 억제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 있어서 그런 환자는 불면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약물의 내성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체중 감량이 왜 이렇게 어렵냐. 실질적으로 체중을 자기가 10% 몸에 한 채 5, 6kg 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처음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몇 년이 지나서 계속 그 체중으로 유지돼서 계속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 질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라든지 생활 습관으로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더 이상 치료로서 그 부분에서 질환을 생각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에 성공할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하니까 오늘 저희 주제인 비만 대사 수술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비만 대사 수술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 늘어난 거 봐. 오, 야, 이게, 야, 이거지, 이거.
네, 제가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자 머리 염색도 하고 수염도 좀 기르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쁘죠? 예. 이쁘게 봐주세요. 구독 많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와, 이거 뭐... 왜? 아, 웃지 마라 지금. 아, 왜? 아, 진짜 기분 나쁘네. 뭐 한돈에서 미국산 돼지로 원산지 바뀜. 장난하나 지금. 어? 아, 요새 먹방 유튜버 많다 보니까 좀 팁을 머리 염색까지 하고 수염도 기르게. 에이, 다 진짜 이거 뭐 이게. 근데 왜 프로 먹방러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니 내 이제 30대 후반 아이가 아니 내 같은 백수를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노? 뭐 요새 스펙 좋고 젊은 아들을 차고 넘치는데 올해도 취직은 끌렀고 뉴 미디어 시대를 맞아가 내가 콘텐츠 제작으로 좀 돈이나 왕창 벌어보려고 하는 거 아이가 지금. 그 먹방으로 한다 콘텐츠 머신이가 그게 진짜 돈이 되긴 하나? 이 벤츠 모르나 벤츠? 알지 그 차 아이가 제일 좋은 차 아이가? 그거는 참 벤츠고 벤츠 말고 벤츠 이름도 얄궂게 해가지고 내가 걔를 어떻게 아는데? 먹방계의 유재석 벤츠를 모른단 말이가. 먹방 크리에이터인데 야가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 구독자도 300만 이상이고 야뭐 억소리 나거든. 억소리 진짜 막 이렇게 버는 거가 간다니까.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 빨리 재료 사야겠다. 안 된다 그만 살아. 뭘 그만 내가 사. 보니까 그것도 있잖아.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오빠는 자꾸 그렇게 먹다가는 죽는다. 아니거든. 돈 많이 번다 하잖아요.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으면 되지. 보험? 아 이놈이 예쁜 내가 진짜. 왜 차라리 그냥 내 주거부락하고 고사 지내지 마. 야,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정해라. 말이. 일할 시간 없다. 빨리 내 장 봐야 된다. 됐다 마. 음식 재료는 내가 사올 테니까 자기는 운동 좀 해라. 그러다가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다니까. 벤츠 자기가 가니까 내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완전 조각 몸매라 카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단다. 자기는 계속 먹다가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뒤룩뒤룩 찌다가 꼴따닥 아니 한다니까. 오빠 같은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은 이제는 그냥 미국산 돼지로 낙인이 빡 찍혀요. 머리카락부터 봐봐라. 아이 진짜. 야 비만 대사 수술 받으면 된다. 비만 대사 수술? 그래. 수술 받는다고? 그거 지방흡입 수술 아닌가? 미쳤다. 아 미쳤어 정말. 아유 정말 할 게 없어서 미용 수술을 받나 정말. 아니 그 비만 대사 수술은 지방흡입 같은 그런 미용 수술이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수술인 거라.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이 다양한 질환까지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자기 수입이 지금 뭐 진짜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음식 재료 사야 된다 까지 비만 대사 수술 받아야 된다.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까지 다 하려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니가.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그죠? 지금 내한테. 투자한다고? 저 설마 내 카드 썼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띵동 문자가 안 왔거든요. 그래 자기 거 안 썼지. 그럼 투자 받을 때가 우리 아빠밖에 없는데 설마 우리 아빠 카드를 썼겠나? 그건 아니겠지. 이게 자기야 내가 있잖아 그 장인어른한테 뉴 미디어 시대를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투자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카드를 이렇게 싹 주더라고. 진짜 인간도 아니네. 우리 오빠가 어떻게 아야 아빠한테 그런 손을 벌리고. 아야 자기야 나 자, 이 모서리로 맞으면 아프겠지? 머리야 모서리. 머리야.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미용 수술이다입니다. 김천호 씨, 장례 씨. 두 분은 날씬하니까 일단 뭐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O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앞에서 비만은 이 단순한 뭐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비만 대사 수술이잖아요. 이 비만 대사 수술을 들으면 지방흡입술이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지방흡입술도 미용이니까 이거는 미용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용이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X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대장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질환을 또 유발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비만 대사 수술은 미용 목적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한 치료라고 봐요, 저는. 교수님.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은 씨가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맞히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비만 수술은 미용 수술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하죠. 아, 내가 살이 좀 찐 것 같다. 그러니까 살 빠져요. 살 빠지게 해주는 수술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환자분한테 다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환자분이 아까 말씀드린 질환으로 인해서 식욕을 억제하지 않고 과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더 많은 합병증을 초래되는 환자에 있어서 어떤 식의 방법으로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음식 섭취의 자제를 줄이거라든지 영양의 흡수를 줄임으로써 살을 빼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철원 씨가 말씀하신 지방 흡입 수술이라든지 이런 쪽의 미용 수술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환자의 개개인에 맞춘 어떤 맞춤 치료가 비만 수술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게 참 재밌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1차 의료기관 의사들, 한마디로 개원해 있는 의사분 한 100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어떤 그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고도 비만 치료술, 이 6가지의 치료 방법들을 수술 방법을 두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고도 비만 치료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했을 때 많은 환자, 많은 의사분들이 심지어 의사분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위 부분 절제술, 이거는 위암 수술하는 부분입니다. 위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지방 흡입 수술이라든지 지방 용해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비만, 미용 수술을 하나의 고도 비만 환자에 치료하는 그런 수술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앞에 보이는 위 밴드술이라든지 위 소매 절제술, 위 우회술술 같은 이것이 고도 비만 치료 수술인데요. 이런 수술을 고도 비만 치료 수술로 정답을 맞춘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3가지를 다 맞춘 의사가 심지어 의사라도 딱 2분만이 3가지를 정답을 맞췄다. 의사가 이럴지언데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고도 비만 수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 흡입술이라든지 성형 수술, 미용 수술하고 같이 혼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만 대사 수술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꼭 필요한 치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비만 대사 수술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잘한다 진짜. 먹방이 유재석 웃기고 앉아있다 진짜. 근데 사람 잡는다 했지. 살찌고 몸 아프고 도대체 돈 잃고 뭐 하는 거고? 아휴, 어떡하노. 이제 곧 봄인데 나 이제 이 살 어떡하나 소미야. 어떡하기는 빼야지. 근데 뭐라 그랬지? 그 비만 대사 수술인가? 아무튼 그거 하면 된다며. 야, 그게 아무나 되나?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올해 1월부터인가 보험 적용이 된단다. 그게 아무나 안 된다니까. 된다. 찾아봐라 진짜. 돼지같이 진짜. 돼지같이라 이게 오빠한테. 인터넷에 내가 고도 비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뭔가가 있더라고. 내가 그걸 한번 해볼게. 찾아봐야 되겠다. 그거를 한다고? 보자. BMI 자 일단 찾았다. 보자. 키 몇이고? 184, 똑바로 얘기해라. 180. 장난하지. 174.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라고. 174. 자 그다음 몸무게는? 70. 언니 살쪘을 때 얘기하지 말고. 그래 100kg다 100kg. 왜? 역시 나이가 그래 내일 모레 40 아이가. 오빠 왜? 고도비만 맞다 고도비만이다. 고도비만 내가. 이러다가 진짜 초고도비만 되겠다. 어머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당뇨 있지 혈압 있지 죽는 거 한순간이다. 이러고 있을 때 병원 가자. 어떡하노 소미야. 오빠 죽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노. 결혼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적어도 한 번은 더 해보고 죽어야 될 낀데 어떡하노. 왜? 난 아직 결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BMI 있잖아요. 그 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무려 33.03이 나오더라니까요. 아니 BMI 지수가 BMI 지수가 33.03이 나왔다고요. 33.0? 아무튼 고도비만으로 나왔다. 고도비만으로. 좀 답답하네. 고도비만. 아이도 젊은데. 선생님. 네? 제 오빠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러다 정말 이렇게 될까봐 내가 병원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요즘 그런 수술이 있다면서.
뭐요? 비만 대사 수술이 있다면서요. 있죠? 그 비만 대사 수술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어머 어떡해. 비만 대사 수술이 올 1월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참내 기가 막혀서 처음 듣는 소린데. 아니 비만 대사 수술이 누가 보험이 적용된다고 그래요? 뉴스. 아니 테레비 테레비. 야 검색해봐요 검색. 검색? 이런 사기꾼들. 아니 아예 성형 수술도 보험 적용해달라고 그러지. 성형외과 가서. 아니 확인을 해보고 오니까 200~300만 원 정도면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예. 뉴스 안 봐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1,000만 원 하던 비만 대사 수술이 어떻게 200~300으로 그렇게 뚝 떨어져요? 말도 안 되게. 보니까 선생님의 실력이 정말 뚝 떨어지네. 잘못 왔다. 야, 왜? 너근이 많이 닮았다 이가. 그니까 의사도 저 모양 저 꼴이지 돌팔이 같아가지고 그래, 진짜. 그래 저런 거 같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비만 대사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답니다. 적용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근데 저는 이번 문제 정답 S인 것 같아요. 비만 대사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아주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달라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미용에 관심이 있어서 성형외과를 예전에 가봤는데 제가 뭔가 좀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보험이 안 된대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비만 대사 수술은 미용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이 환자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철원 씨가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것을 비만이 급여로 해달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만 수술을 어떻게 급여를 하느냐. 암이라든지 다른 진짜 폐질환이라든지 실제로 질병으로 돼야지만이 그렇게 급여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비만 수술이라는 건 그 사람의 체형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왜 급여를 해야 되느냐 반대하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말씀하셨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고도 비만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비만 수술을 올해 2019년 1월 1일부로 급여를 인정을 해서 환자 부담금이 20%, 나라에서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환자를 그러면 나는 좀 살이 찐 것 같아. 나 보험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명을 다루고 환자의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BMI라는 어떤 체질량 지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초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BMI가 35 이상이었다든지 아니면 BMI가 30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 만약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한 13가지의 질환들이 되는데요. 이런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술, 그러니까 이런 환자에 있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 이제 보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고 약물을 하는데서는 보험은 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이 BMI가 이 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에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험이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이러한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것을 급여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고도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기서 비만과 당뇨병을 합병증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이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라면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님, 비만 대사 수술법도 아까 잠시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보험으로 되는 것은 한 3가지로 생각되겠습니다. 위밴드술, 한 번 더 식이섭취. 비만 대사 수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섭취를 못 먹게 하는 거죠. 식이섭취를 제한하는 수술과 흡수를 제한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위밴드술은 우리가 신해철 그분 사건 때문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위밴드 수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행해졌던 수술이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 수술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방법은 위에 식도에서 내려오는 위에 상부 부분을 밴드라고 해서 그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쪼르게 되는 거죠. 공기를 주입하든지 물을 주입해서 그 물을 쪼르게 돼서 환자가 먹고 싶어도 사람이 먹고 싶어도 못 먹도록 하는 것이 위밴드 수술입니다. 네, 동영상을 보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위밴드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오히려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술은 위를 절제한다든지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위밴드 수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위쪽 부분을 밴드로서 막음으로써 시계를 제한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개인병원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진행됐던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위 소매 절제술입니다. 현재 지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식이섭취 제한 수술입니다. 먹는 데 있어서 못 먹게 하는 거죠. 비만 환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대만부를 절제함으로써 환자가 조금만 먹게 돼도 배가 부름을 느끼게 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수술로서 현재 가장 많이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네, 이번엔 위 소매 절제술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이라는 것은 위를 절제하는 것인데요. 위쪽에 대만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위를 튜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루아의 위 우회술입니다. 이건 식이 섭취를 제한하는 것과 흡수를 제한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위에 상부에 조그맣게 한 30cc 정도의 조그맣게 위를 남겨두고 소장의 저 밑에 부분을 끌고 와서 남은 위하고 소매 위 남은 위하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을 섭취를 제한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음식물의 흡수는 저 하부 1m 밑에서 소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와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위가 한 95%의 위가 저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의 위암액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발생이라든지 그걸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라 당뇨가 높다든지 꼭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수식입니다. 예, 이 수술은 위 우회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방법이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에 남은 부분을 한 5% 정도로 자르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소장 부분을 남은 위하고 연결해서 음식물이 위에서 바로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소화액들은 밑에 부분에서 서로 섞이게 돼서 식이를 섭취를 제한하는 것과 음식물의 흡수를 제한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네. 예, 말씀드리면 모든 비만 대사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죠. 제가 배를 수술 받는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걱정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위암이나 다른 상부 위장관 수술의 경험이 많은 말씀드린 대로 대사비만 수술 인정위에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전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환, 거기에 대해서 심장 문제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정신과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반 질환에 대해서 검사와 관리가 철저히 다른 과의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술 후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과와 내과, 가정의학과 여러 과들에 있어서 다학제 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만은 질병입니다. 질병을 둬서 그래서 생명이 당초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운동 방법이라든지 약물로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계속적인 실패로 자신감을 잃으신 분, 자기 건강이 필요하신 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활기찬 사회생활과 건강을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하나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비만은 당뇨병이라든가 무릎 관절염 그리고 암, 뇌졸중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네. 체중 조절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말씀해드린 비만 대사 수술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위장관외과 네. 유승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